자, 드디어 왔습니다. 리플릭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리플릭스 언제 올려줘요 이랬는데, 사실 리플릭스를 제가 올리면서 좀 느낀 건, 이게 물릴 타이밍에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어그로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제는 올릴 타이밍이 또 된 것 같아서 또 찾아왔으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전 리플 좋게 본다 이거죠. 계속 좋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트상으로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리플의 차트를 그럼 먼저 볼 텐데, 제가 지금 보는 차트는 로그예요. 로그에서는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아직 이 고점을 뚫지 못했죠. 그럼 이걸 다 뚫으면 우리가 수렴을 뚫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통 많이들 하는데, 아래로 뚫으면 아래로 내려간다 이러겠죠.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일반 차트, 로그가 아닌 차트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 고점과 고점을 이으니까 여기를 어쨌든 우리가 리플이 1000원을 얼마 전에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7월달에 돌파했을 때 그때 여기를 뚫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떨어지면서 이 채널 안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올라가서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밑에 부분이 휩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 이 아랫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휩소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짜 속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어쨌든 이 이후에 여기를 지켜놓고 또 한 번 여기서 지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여기서 돌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이 뭐다? 리테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돌파, 리테스트 성공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또 재차 상승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리플이다 보니까 좀 무거운 움직임은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리플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우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차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리플 차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장기 차트가 매우 좋습니다. 리플이 시작될 시점쯤인 여기, 정말 가장 오래된 차트가 폴로닉스에 있는데요. 2014년에 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리플은 있었지만, 어쨌든 리플이라는 코인의 차트가 굉장히 오래된 부분으로 좀 보면은, 여기에 저점과 그 다음에 또 2017년에 상승하기 전에 저점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이제 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위에다 딱 찍어서 이 평행 채널을 만들어 보면, 그러면 중간 지점이 이렇게 지금 딱딱딱딱딱딱딱 맞물리죠. 근데 때마침 거기에 어떻게 되냐, 지지, 저항,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평행 채널은 굉장히 뭐다? 신뢰도가 있는 차트상의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지점을, 아랫부분을 계속 여기서 어떻게 한다?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좋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렴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사실 좀 뭐 선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선동될 수 있겠다라고 싶은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테슬라의 차트인데요. 리플과 테슬라를 비교하면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자, 보시면 리플의 주봉이고요. 이거는 어쨌든 주식시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월봉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이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구간이 있는데요. 리플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면요, 여기가 이제 1번 구간이 될 거고요. 이게 상승을 한 다음에 또 한 번의 박스권이 뭐다? 2번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상승을 했을 때는 3번 구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지레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른다는 거죠. 뭐 10달러를 또 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정말 지금 뭐 리플 해봐야 8,200원 정도, 820원 정도 되는데, 뭐 1,000원을 넘어서 만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나 큰 상승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는 리플이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그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이것만 가지고 테슬라랑 닮았다 이렇게 하진 좀 않고요. 뭐냐면 그 좀 광신도라고 해야 되나요? 광신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뭐 테슬라 보고 테슬라 홀더들 보고 테슬라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탄탄한 홀더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리플도 역시 정말 뭐 리또속 하는데 계속 그 광신도들이 있다 하면서 리플도 탄탄한 그 홀더와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SEC가 10월달에 일론 머스크에 또 소송한다 그러면서 트위터 인수조사에 대한 소환 불응.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트위터 가지고 소송을 했다 얘기보다도 또가 중요한 거예요. 또라는 말은 적어도 한 번 이상, 그러니까 2번 이상 반복됐을 경우에 우리가 또라는 걸 붙이잖아요. 그럼 얘가 언제 한번 소송이 났었네 한번 보실 수 있죠. 그럼 본문을 보면은 여기 있죠. 지난 2018년 머스크가 트위터에 테슬라를 상장 폐지할 수 있다라고 밝히자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래서 머스크에게 538억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했으며 트윗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2018년 이후에 테슬라가 어떻게 된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18년부터죠. 보면은 쭉 꼬꾸라집니다. 2019년 때까지 쭉 꼬꾸라져요. 이때 뭐 테슬라가 안 되네 마네 사기네 이런 얘기 엄청 나왔죠. 근데 그걸 딛고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니까 이젠 테슬라는 엄청 뭐 빛이네 미래네 뭐 우리를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회사네 머스크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온 거란 말이에요. 저는 뭐 리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리플을 얘기할 때 아니 그거 송금이 뭐 별거냐 하는데 별거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송금. 미래의 어떤 화폐가 될 수 있겠어? 뭐 이러는데 화폐까진 모르겠지만 송금은 리플이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CBDC에 대해서 리플이 엄청난 그 연구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주축을 먹으면 리플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얘가 어쨌든 SEC랑 소송을 했는데 테슬라는 벌금을 냈지만 리플은 어쨌든 분위기가 이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도 좀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테슬라랑.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과정이 그러니까 소송으로 끝나는 하락하는 과정이 이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테슬라가 상승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럼 또 이걸 상승할 땐 어떠한 재료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럼 뭘까? 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6월달에 나온 건데 SEC 패소할 때 XRP 상승세가 기대 이상일 거다. 그러면서 요게 나와 있어요. 리플의 증시 상장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데? 이 일본의 SBI 회장이 뭔데? 라고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 이 SBI 홀딩스가 SBI 리플 아시아를 리플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보시면 SBI 그룹이 60% 그다음 리플렉스가 40% 그럼 최소한 아시아에 있는 구조에서는 뭐다? SBI가 리플보다 더 힘이 세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 소송이 이겼을 때 리플은 바로 증시 IPO 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 이거 엄청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인베이스 IPO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상승장 끝났거든요. 엔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리플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상장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될 수 있다? 계속 오를 수가 있어요. 왜? 거래할 수가 없거든. 일반 대중이 리플을 그때 딱 유명해졌을 텐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리플랩스의 주식은 상장하기 전까지 못 사고 리플 코인밖에 없잖아요. 뭐에 몰리겠습니까? 당연히 리플 코인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야 소송 언제 할 줄 알고 임마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0월 달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리플 IPO 향해서 한 걸음 더 주주관리 소통 인력 채용을 했다. 보시면 리플에 투자할 주주들과의 유기적 소통을 업무로 하는 자리. 주주 소통 관련 업무는 IPO를 통해 시장에 회사를 상장한 기업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밑에 나오잖아요. 약식 판결 전에 6월 달에 SEC 소송 결론이 승소로 끝나면 리플 경영진은 즉시 IPO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됐다는 거죠, IPO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좋은 재료가 뭐가 있냐? 첫 번째, 현물 ETF. 그다음 두 번째, 반감기. 세 번째, 리플 IPO. 증시 상장 하는 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거 된 다음에 요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순으로 나온다. 그럼 진짜 엄청난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면 리플은 항상 어떤 식으로 올라왔냐 했을 때는 자, 이거 주봉입니다. 캔들 하나가. 얘도 보면 상승, 하락 횡보, 상승, 횡보, 하락 횡보, 상승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막상 오르는 주는 몇 주 안 된다는 거예요. 상승이 보면 굵직한 상승들이 보면 정말 몇 주 안 되는 수순에서 올라 버린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인고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마지막 상승이 이때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이러한 수렴이 끝난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리플의 무빙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리플은 주로 오르더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IPO라는 것이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통 이게 호재가 되기 전에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낫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BI는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협력을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보면 SBI, UBS, 싱가포르 기반 가변 자본회사 토큰화 파일럿 테스트 완료. 여기 보면 리플이 없어요. 근데 그냥 SBI 이꼴 리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또 아시아죠? 싱가포르면 아시아잖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SBI가 XRP 레저에서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 NFT를 발행할 거다. 하필 뭘 쓰죠? 리플 씁니다. 그래서 XRP 레저 기반의 엑스포 NFT를 발행하기로 했다. 어디서? 리플에서. 예상 방문객 2,820만 명이 서비스 대상이다. 엄청난 거예요, 정말. 진짜 여러분들 엄청난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블록체인의 매스 어댑션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채택,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존재를 알고 이 블록체인이 어디에 써야 좋은지에 대해서 체감할 때, 챗GPT처럼 체감할 때 그때 엄청난 붕업이 되면서 그쪽에 돈이 들어오고 버블이 끼게 되는데, 예상 방문객이 얼마예요? 2,820만 명이에요. 엄청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엑스포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이라는 거를 중점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기술들이 나올 것인가를 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방문객들 자체가 일반 대중과는 또 달라요. 뭐다? 이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NFT에 대해서 참여도도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항상 리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다만 뭐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는 게 리플의 가장 큰 단점이죠. 보시면 이때도 오르고 하락 횡보, 오르고 하락 횡보, 오르고 하락 횡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언제 출발할진 모르겠지만 출발하면 못 잡는다가 리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잊어도 되는 돈들,
정도, 뭐 적금 드는 용도로 리플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코인이에요. 근데 내가 적금을 드는 코인이 아니고 정말 이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주력 시드를 리플에 몰빵을 한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적금을 한다는 마인드로 리플을 한번 접근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리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바닥권의 시나리오는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내가 적금을 들 때 웬만하면 내가 적금 들 때의 가격보다는 시세가 점점 1원이라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금 들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뭐 일종의 시세 차익으로 이자와도 같은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러다가 한번 팍 오르면 이거 시세 차익 먹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시면 아직도 고래 월렛들이 XRP를 27%나 보유하고 있다. 이게 10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XRP의 광범위한 도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360만 개가 넘는 월렛이 보유한 XRP 총량은 500만 개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17%에 해당하는 월렛이 2023년 초 이후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XRP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여전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고래 월렛 비중 상승은 XRP에 대한 대형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IPO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이 11월 달에 하는 스웰 행사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뭐 11월 달에 발표하면 그것도 좋아요. 어쨌든 리플 혼자서 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펼쳐지는 거라 뭐 한번 뜨고 또 이렇게 줄이면서 뜨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먼저 떠도 좋지만 마지막 그 알트장에서 그때 저 2017년도에 제가 투자는 그때 못했지만 리플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참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상 얘가 언제 올라갔냐면 막바지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뭐 이때 먼저 오르면 좀 팔았다가 개수 눌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뭐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둘 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고로 이 투자를 멀리 봐주면서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보면 600명 이상의 참석자, 그다음에 80명의 연사, 그리고 토론 주제는 암호화폐의 미래와 CBDC, 결제, 규정 준수, 규제 등의 재료로 이렇게 어젠다로 그 행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리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내용 있으면 또 리플렉스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뭘 해야 되겠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